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 리드 EKG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라이트 체스트 EKG와 포스티리어 체스트 EKG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 페이퍼 보시는 순서는 이제 다들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총동원해서 이번 페이퍼를 보게 되면은 리드 2, 3 AVF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보이고 있고요. 리드 1에서는 ST 디프레션이 보이고 AVL에서는 TV 인버전과 함께 ST 디프레션이 보이고 있어요. 체스트 리드에서는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피리어 쪽에 MI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테미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액션 플랜 5가지 기억하시죠? 바이탈 사인, 옥시젠, 칼디악 모니터, IV, 그리고 트리트먼트로 들어가는데요. 이 트리트먼트에 또 4가지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심전도 페이퍼로 돌아와서 이분은 인피리어 쪽에 MI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4가지 약물 중에서 인피리어 환자에게는 주의해야 할 약물 2가지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프릴로드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몰핀과 나이트로글리세린. 특히나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예전에는 인피리어 MI 그러면 나이트로글리세린의 컨트라 인디케이션 이렇게 공식처럼 해서 가르치고 외우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적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인피리어 MI 때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할 수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인피리어 MI가 라이트 벤트리클 인팍과 동반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의 ACLS에서는 인피리어 MI에서 나이트로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단순 명료하게 나왔었는데요. 2016년에 수정 보완이 되면서 라이트 벤트리클 인팍이 동반된 인피리어 MI 환자에게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은 피한다. 이렇게 수정 보완이 됩니다. 자, 인피리어 MI와 라이트 벤트리클 인팍션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해부 생리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세요. 자, 심장에서 에어울타가 나와서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가장 먼저 혈액을 보내는 곳이 심장 그 자체예요. 라이트 코로나리 알테리와 랩트 코로나리 알테리 2가지가 가장 먼저 뻗어나와서 다른 곳보다 먼저 심장에 혈관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인피리어 쪽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 곳이 10명 중에 8, 9분 라이트 코로나리 알테리가 되고요.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레프트 코로나리 알테리에서 뻗어나온 설컴플렉스를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다 그러시면 이 인피리어 MI를 이해를 할 때 10명 중에 8, 9은 오른 혈관잡이 그리고 10명 중에 한두 명은 왼쪽 혈관잡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 혈관잡이에서 보면 라이트 코로나리 알테리가 인피리어 쪽뿐만이 아니라 라이트 벤트리클, AV 노드, 더 올라가서는 SA 노드까지 혈액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라이트 코로나리 알테리 위에서 2개로 갈라지죠. 이게 둘로 갈라지기 전에 그 위쪽에서 그러니까 심장의 프록시말 레전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인피리어 쪽뿐만이 아니고 라이트 벤트리클 인팍이 같이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라이트 벤트리클의 인팍이 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의 근육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은 레프트 벤트리클이지만 그 레프트 벤트리클에 혈액을 대주는 곳이 라이트 벤트리클이에요.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즉 혈액 수급 자체가 안 된다면 프릴로드가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4가지 약물 중에서 몰핀과 나이트로글리세린은 프릴로드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들이에요. 자, 인피리어 MI에 이 약물들을 절대로 못 쓴다? 그건 아니라고 했죠. 인피리어 MI 환자 중에서 라이트 벤트리클 인팍이 동반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라이트 벤트리클 인팍이 동반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이트 체스트 이케이지를 봐야 됩니다. 12 리드 이케이지는 레프트 벤트리클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고요. 우리가 레프트 벤트리클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리드를 전부 레프트 체스트에 부착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라이트 벤트리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리드를 라이트 체스트 쪽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검사를 하는 요령은요. 립리드는 움직이지 않아요. 체스트 리드만 옮겨주면 되는데 V1부터 6까지 스터늄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부위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전도를 출력하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라이트 체스트 이케이지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마킹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심전도 위쪽의 빈칸에 라이트 체스트 이케이지라고 마킹을 해주고요. 그리고 V1부터 6까지 그 옆에 캐피탈 R, 대문자 R자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캔을 떠서 EMR로 보관을 합니다. 자, 큰 병원에서는 라이트 체스트 이케이지를 하는데 좀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큰 병원일수록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1인 다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가 오면 트리아지를 하고 IV 잡고 모니터 걸고 약 주고, 이게 만약 스테미 환자다 그러면 이제 또 빨리 상급병원으로 트랜스퍼 준비도 하고 인계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체스트 이케이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못하고 급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V4 하나만 오른쪽 편으로 옮겨줍니다. 자, V4R이 라이트 벤트리클을 가장 잘 대변하는 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V4 하나만 옮겨서 여기서 1mm 이상 ST 엘리베이션이 보인다. 그러면 라이트 벤트리클 임팍이 있는 걸로 봅니다. 자, V4 하나만 바꿨다. 그러면 V4R 하나만 마킹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포스티리어 체스트 이케이지인데요. 포스티리어 체스트 이케이지 주제를 넘어가기 앞서서 리시프로컬 체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실 건데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물이 굉장히 맑아요. 물이 굉장히 맑아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속에 깨끗이 투영이 되어서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 산 능선을 볼게요. 산 능선을 ST 세그멘트라고 상상을 하고 볼게요. 물 위쪽에 ST 세그멘트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것에 반해서 물속의 ST 세그멘트는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심전도에는 이렇게 심근경색이 있는 부위를 바라보는 리드에서는 ST 엘리베이션이 관찰이 될 때 반대편 너머의 리드에서는 ST 디프레션이 관찰되는데 이런 현상을 리시프로컬 체인지, 거울상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심전도에는 이렇게 리시프로컬 릴레이션십에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리드 2, 3 AVF하고 리드 1 AVL이 그런 관계고요. 또 V1, 2, 3와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V7, 8, 9이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리시프로컬 릴레이션십에 있는 이 그룹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심전도 페이퍼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V1, 2, 3 전부 ST 디프레션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전도 페이퍼 위쪽에다 거울을 놓고 보게 되면 거울 반대편에 보이는 ST 세그멘트는 어떤가요? 지금 전부 엘리베이션이 보이고 있죠. 자, V1, 2, 3가 V7, 8, 9의 리시프로컬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V1, 2, 3에서 ST 디프레션이 보인다고 하는 거는 반대편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포스티리어 쪽에 MI를 시사하는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티리어 체스트 이케이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서 두 번째 심전도 페이퍼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를 총동원해서 이분의 페이퍼를 보게 되면은 립리드에서는 특이사항이 보여지지 않고요. V1, 2, 3, 4에서 ST 디프레션이 보이고 있어요. 원래 체스트 리드에서의 QRS 프로그레션을 보면은 V1과 2는 음성파여야지 정상이에요. 그리고 V5, 6는 양성파여야 정상이고 V3하고 4는 트랜지셔널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반씩 나와서 이향성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V1부터 3까지 ST 디프레션이 보이면서 V1과 2에서 R웨이브의 전압이 크게 나온다 그러는 거는 포스티리어 MI를 시사하는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티리어 체스트 이케이지를 해야 됩니다. 자, 하는 요령은요. 립리드는 손을 대지 않아요. 그리고 V1, 2, 3도 그대로 두고 V4, 5, 6를 떼서
뒤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된 심전도는 스탠다드 12리드와는 구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posterior EKG라고 마킹을 해주게 되고요. V456 대신에 V789로 따로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캔을 떠서 EMR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posterior impact은 posterior impact만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해요. 보통은 inferior MI나 lateral impact과 동반이 된다고 하는데, 자, 다음 EKG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리드 2, 3 AVF에 ST 엘리베이션이 보이고 있고, 리드 1과 AVL에 튜브 인버전과 함께 ST 디프레션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V1, 2, 3 전부 ST 디프레션이 보이고 있죠. 자, 이분은 인피리어 쪽에 MI가 있는 분이에요. 인피리어 쪽에 MI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른쪽 혈관잡이라고 했죠, 대부분이. 그래서 right ventricle infarct이 동반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right chest EKG를 찍어야 되는데 보니까 V1, 2, 3가 ST 디프레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posterior MI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posterior EKG를 찍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V4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V4R을 보고 right ventricle infarct이 인볼브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V5와 6를 뒤쪽으로 옮겨줘서 V8, 9을 봅니다. 그래서 right chest EKG와 posterior EKG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right chest EKG와 posterior chest EKG 그리고 reciprocal change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리드 EKG 인터프리테이션 기본 과정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